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방금 라이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은 WW님, 덕희강님, 똑부 해피바이러스님, 박선아님, 똘뚜바오님, 사직의 중심에서님, 효숙소님, 김원호님, 최정희님, JK팡님, 이원아님, 중독자님, 오토카지님, 풍류남자님, JSH님, 호원정님, 너의 곁으로님의 성원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도 반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솔직히 반일 선동에 관해서 논평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평을 할 때는 뭔가 맞서 싸우는 큰 보람 같은 건 없고 진심으로 부끄러워요. 그냥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그런 감정, 그리고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나 하는 참담한 심정, 요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냥 우리 국민들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글로벌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영어를 하거든요. 일본어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언론도 두루 보지만 외신도 궁금한 부분들은 챙겨보죠. 크로스 체크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 유명 정치인들이 인스타를 또 열심히 해요. 근데 유명 정치인들 인스타를 보다 보면 국제 정세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영어야 대부분 어느 정도 하시니까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글 번역이 또 정확하진 않아도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저것 많이 보면서 이성적으로 살아갑시다. 제가 다국어로 외교를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정말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아, 외교 무대는 주로 이런 분위기구나. 뭐 크게 나누면 이런 외교가 있고 이런 외교가 있구나. 이번엔 이런 외교구나.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 근데 그런 거 못 보면 그냥 이재명,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선동 깃발 드는 대로 움직여야지. 그냥 화나야지. 제가 건방지게 뭐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살면 더 행복해요. 아, 그게 그건가? 어쨌든 일반적으로 외교 무대가 펼쳐지면 양국에게는 늘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요. 대부분 각자가 서로에게 예민한 문제들을 쥐고 있더라고. 싸우려고 만나면 그걸 먼저 푸는 거고, 경제 협력을 위해 만나거나 평화 선언을 위해 만나거나 미래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 각자 그거 숨기는 거죠. 이런 외교 자리도 있고 저런 외교 자리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정상적인 수준의 지성인이라면,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면 해당 외교 무대의 취지는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는 민주당식 급발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 창피한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 간에는 서로의 아픈 상처가 있고 대부분의 나라 간에는 서로 간에 예민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 외교 무대의 취지가 사전에 파악이 되면 서로가 그 시기에 대화의 스펙트럼을 암묵적으로 정하고 만나죠.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는 저런 민주당식 급발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랑 필리핀이 수교 70주년 행사를 한다 칩시다. 그럼 그 수교 자리에서는요, 필리핀 측 대표가 갑자기 막 샴페인 빵 터뜨리다 말고 잠깐! 코피노 문제 해결하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우승시키고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막 파티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가 미군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인 한국인 물러가라!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베를 만나러 왔다고 해서 일본 국민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원자폭탄 투하한 민족의 원흉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 막 들어놓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미래를 마주하고 그렇게 살 수 없거든. 국제사회와 미래를 마주 안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독재자를 우상화하면서 평생 고립된 채로 살다가 망하려고 작정을 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북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론과 현실은 다르네. 북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과 대한민국 안에 북한 사람 같은 대한민국 사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굳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대한민국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막 혁명적으로 급발진하는 그런 종북 802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너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역사를 몰라서 돈가스 당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추미애 씨는 무려 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돼지고기 먹는 게 천대받던 조선인을 연상시키는 조롱이다, 뭐 외교 결례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돈가스를 어떻게 당합니까? 기시다가 막 빵가루 뿌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의 외교 무대는 굉장히 많이 상향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뉴얼화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외교 결례라는 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도 돼야, 의전사고 모음지 탁현민 비서관 정도 돼야 외교 결례 한 번씩 하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말레이시아 총리랑 회담을 한 다음에 공동 언론 발표에서 뜬금없이 인도네시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고민정 대변인이 현지어 인사말 작성하는 과정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정도 돼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현대사회에서 뭐 외교 결례가 흔치 않아요? 그리고 굴욕 하는데 요즘 국제사회에서 굴욕 당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 있긴 있지. 예전에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랑 김정은 사이에 껴보려다가 경호원한테 제지당하고 그런 굴욕은 있죠. 아, 쪽팔리지. 뭐 그런 걸 결례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진짜 돼지고기에 튀김옷 입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문에 덮였지. 뭐 그럴 때는 뭐 돈가스 당했다 이럴 수 있겠다. 근데 그럴 때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 있지도 않은 돈가스 당했다 이런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급발진하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워딩은 그냥 뭐 북한 매체예요. 일본 하수인의 길을 택했다. 굴욕적 야합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사회에서는요, 외교에 대한 매뉴얼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비즈니스 매너가 상행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인 소리 들을 만큼 굴욕적인 일이 벌어지기 힘들다니까요. 물론 그걸 해낸 사람이 있지. 예전에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북한 능라도에서 연설을 하는데 김정은이 대한민국이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해주죠. 그리고 본인도 대한민국이란 말을 못해. 남쪽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런 건 굴욕적이죠. 외교적인 배려를 아무리 심하게 해도 국호를 말 못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란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일교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일한교류라고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한미정상회담이라고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외신에는 US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나겠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북과 남이라고 합니다. 북과 남 8천만 결에. 굳이 찾자면 그런 게 하수인 소리 들을 만큼의 굴욕적인 외교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과받아라, 이거에 대한 사과받아라. 그런 자리가 있고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해당 외교 무대의 취지를 알면서 그런 억지를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안 받고 그에 따라서 굴욕이니 뭐니 논하려면 예를 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예전에 천안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국빈 대접한 적 있죠. 그런 건 굴욕적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교 무대를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외교 무대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외교 당국자들 간에 있었던 일, 그 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일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 일 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될 게 없었어요. 문제될 게 없었다는 걸 누가 증명해 줍니까? 추미애 같은 분들이 증명해 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문제될 게 있으면 그 문제되는 발언을 가지고 깎겠죠. 그게 없으니까 관동 대지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파친코 원작의 일부 문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옛날에 조선인들이 이런 대우를 받았고 여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 중간에 코딱지라도 팠으면 그것까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도 일본의 관방장관 누군가가 일본의 언론인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던데 그거 뭐냐? 이거 되게 창피한 거예요. 아세요? 카운터 파트너라는 개념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너는 기시다 총리예요. 기시다 총리의 카운터 파트너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 둘 사이에 나눈 대화 중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거대 야당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일본 입장에서 들으면 좀 어이없을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돈가스로 조롱을 했다느니 뭐 돼지고기에 의미가 있다느니. 그런데 일본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기시다를 향해서 한국의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 하던데 뭐냐? 한국의 추미애가 이런 이야기 하던데 뭐냐? 한국의 이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던데 뭐냐? 한국의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던데 이거 뭐냐?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기시다의 카운터 파트너는 윤석열이니까 창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경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프라이데이라는 잡지에 나왔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김건희 여사는 기쁘십니까? 막 선동질을 하던데 이거 진짜 창피한 겁니다.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제가 일본 잡지에 대해서 좀 아는데 왜 알지? 어쨌든 그 잡지는 한국으로 치면 맥심 같은 거예요. 남성들이 많이 보고 그라비아 화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안에는 연예계 이슈, 스포츠 이슈, 정치 이슈, 사건, 사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깁니다. 트럼프도 나오고 오타니도 나오고 연예인 스캔들도 나오고 메인 콘텐츠는 그라비아 화보지. 그리고 실제로 한국 영부인 이쁘다고 좀 화제가 된 건 맞아요. 기시다 총리가 인스타에 만찬 사진을 올렸거든. 근데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 기존에 보던 영부인보다 이뻤나 보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뭐 어떻게 합니까? 화제가 되다 보면 남성 잡지든 여성 잡지든 이슈 탭에 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한 잡지에 언급이 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일본의 야한 사진이 한국 정치인 트위터에 뜬다. 이런 문제가 되죠. 그 차이가 뭔지 모르시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정치인 문모 씨가 뭐 해킹을 당했는지 아니면 핸드폰에 가지고 있었는지 아주 불건전한 일본 포스터가 트위터에 업로드되면 야, 뭐 이런 걸 보나 하고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성인 잡지 이슈 파트에 문모 대통령이 언급이 된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의 시사 브리핑을 하는 제 기분이 어떠냐면 쪽팔리다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원래는 영상을 되게 기분 좋게 끝내거든요. 1855-0410 4시 플라워 이러면서 끝내는데 나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그 광고 안 할래요.